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통신 오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선통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신호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통신이 될 때, 통신단에서 연속적으로 들어갈 때, 수신단에서 받게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무선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신호가 이제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벌 하나를 바이너리 시그널을 우리가 주로 예를 들어서 디텍션과 디텍션의 에러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디텍션 에러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심벌 하나를 보냈을 때 그때 채널의 정보, 채널 왜곡 없이 그랬을 경우에 노이즈만 있을 경우에 대한 그런 통신의 예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은 이제 노이즈에 더해서 우리가 채널의 왜곡까지 있을 경우에 무선 채널에서는 다중 패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널의 왜곡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채널의 왜곡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오늘의 학습 목표는 Successful Transmission. 그래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송신을 할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신호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너미 시스템에서 배웠죠. 나이퀴스트 레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샘플링이 최적화됐을 때 그때 레이시를 우리가 나이퀴스트 레이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맞는 필터를 우리가 나이퀴스트 필터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제목이 뭐예요? 인터심벌 인터페런스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보내는 심벌 사이의 그런 인터페런스, 간섭들을 우리가 다루는 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3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신호들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연속적으로 신호가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인터심벌 인터페런스, 심벌 간의 간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신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채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먼저 n을 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n을 1이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디멘전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게 지금 베이시스잖아요. 베이시스가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연속적인 AWGN 채널에서 연속적으로 시그널들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보내는 심벌을 A1, A2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AWGN 채널에서 시그널을 이렇게 보냈었잖아요. A1을 보내거나 A2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AWGN 채널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디텍션 에러와 어떻게 하는 게 디텍션이 옵티말이냐 뭐 그런 걸 얘기를 했었죠. 이 지점을 우리가 감마라고 했을 때 감마보다도 큰 경우에 A2를 보내고 감마보다도 큰 경우가 에러가 날 확률이고 A1을 보내고 감마보다 작을 경우로 수신단에서의 시그널이 도착하는 부분이 이 확률이 결과적으로는 에러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포는 뭐예요? A1을 보냈을 때 받아들일 수신단 시그널의 확률이었습니다. AWGN이 들어갔을 때 하나의 채널만 하나의 채널을 이용해서 신호를 하나만 보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A1, A2가 우리가 이렇게 구분이 된 바이너리 시그널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제 이거를 연속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얘를 한 번 이렇게 딱 보냈을 때 우리가 에러가 어떻게 나는가를 살펴봤다면 지금은 연속적인 전송을 하는 거죠. AWGN 채널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했죠. 베이시스 파이 t라고 얘기를 하면 베이시스 파이 t-kt 즉 각각의 베이시스를 어떻게 주는 거죠? 시간축마다 딜레이에서 라지 t의 배수만큼씩 딜레이해서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컴플렉스 심벌들을 곱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시그널들은 다 더해진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베이시스 펑션을 우리가 코사인 사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푸사이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코사인 시그널 하나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 t, 라지 t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석세시브 트랜스미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그널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t, 2t, 3t, 이제
연속적인 시그널들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그널은 뭐 1을 보내고 0을 보냈을 때는 그걸 반전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1을 보내고 1, 0, 0을 보내면 또 다시 이런 시그널들을 보내고 이런 시그널들이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시그널이 끝나면 안 되고 AT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들 1, 0, 0 뭐 이렇게 쭉 보내지겠죠. 그 다음에 1을 보내면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보내지는 왜냐하면 요 후사의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반전이 될 거잖아요. 그죠? A2를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 1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면 연속적인 트랜스미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K 심벌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AK 심벌이 1, 마이너스 1 이런 값들이 곱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하나가 뭐가 되는 거죠? YT의 이런 베이시스 펑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연속적으로 전송되는 시그널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냈을 때는 이렇게 보내지는 시그널이 ST라고 했어요. ST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이 ST 연속적으로 보내지는 시그널들이 아이디어란 채널에서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우리가 델타로 놨었습니다. 그렇죠? 임펄스 리스폰스가 델타로 놨는데 이제는 우리가 뭘로 놓는 거예요? 넌 아이디어란 채널을 가져가는 거죠. 넌 아이디어란 임펄스 리스폰스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그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ST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그 시그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HT라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는 시스템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채널이죠. 얘는 주파수, 우리가 보내는 주파수가 결정되면 주변의 무선 통신에서는 주변의 지형 지물에 의해서 전파가 반사돼서 들어오는 전파 환경에 의해서 이 HT는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 HT에다가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나온 시그널에 노이즈가 더해지겠죠. 노이즈 NT가 더해지고요. 노이즈 NT가 더해져서 나오는 최종 시그널을 우리가 GT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아지는 시그널, 이 ST는 뭐예요? ST는 여기서 정의된 이 시그널이죠. Successive Transmission을 해주는 이런 시그널입니다. 이런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ST를 정의했을 때 그 ST를 HT를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주죠? 이걸 우리가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우리가 HT라고 부른 거죠. 그렇죠? HT가 델타 T면 어떻게 되죠? 컨볼루션이 되니까 HT가 없어질 텐데 델타 T가 아닌 임펄스가 아닌 형태로 임펄스 리스폰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줘야 돼요? GT를 최종 수식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의 채널과 노이즈가 더해졌을 때를 어떻게 신호를 표현하느냐 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보내지는 시그널 ST에다가 HT 채널을 우리가 컨볼루션해서 그 시그널에다가 나온 시그널에 대해서 NT를 더해줘서 최종적으로 수신 시그널 GT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ST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됐었죠? ST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AK에다가 베이시스 펑션을 갖다가 곱해서 딜레이된 베이시스 펑션을 곱해서 들어간 값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HT가 컨볼루션이 된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컨볼루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서메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컨볼루션도 우리가 인테그럴 오퍼레이션이죠. HT하고 컨볼루션 요 시그널은 요 시그널과 HT라는 시그널에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해준 거였잖아요. 그죠? 기억나나요? 컨볼루션 정의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서메이션하고 그럼 인테그레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둘 다 더하기에 관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연산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안으로 집어넣죠. 컨볼루션을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AK는 시간 t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AK는 밖으로 상수처럼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엔 베이시스 펑션하고 HT하고의 우리가 컨볼루션 펑션으로 표현되는 이 수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받아진 시그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그널은 이렇게 주어지는 베이시스에 우리가 AK의 심벌들을 곱해서 웨이티드 썸해준 이런 형태였는데 딜레이된 형태로 이제 어떻게 됐죠?
푸사이 t-kt 이런 베이시스 펑션을 shift한 놈에다가 ht를 어떻게 해줬어요? 컨볼루션 한 형태로 우리가 시그널들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요 ht인데요. 요 ht 펑션을 우리가 ht 펑션을 생각해 보면 ht 펑션도 임펄스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st에다가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응답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ht라고 정의하는 거죠. 이 채널에. 그래서 이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0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그냥 임펄스로 딱 나오면 아이디얼인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딜레이를 가지고 어떤 값을 가지고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HT가 이렇게 지금 주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HT는 왜 이렇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선 통신에서 통신단과 수신단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시그널이 바로 ST를 딱 보냈을 때 바로 딱 도착한다라고 하면 요 임펄스를 딱 보내면 어떻게 보내지겠어요? 임펄스 시그널을 딱 보내면 여기서도 임펄스가 딱 도착하겠죠. 바로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도착할 수 있어요. 물론 0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도착하겠죠. 어떤 시간 지점에 딱 도착을 할 거예요. 시간 t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될 텐데 실제로는 무선 통신에서는 이런 지형 지물들이 있죠. 벽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반사해서 들어갑니다. 여러 개의 신호들이 중첩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한번 바로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하는데 직접 보이는 경로로 오는 시그널뿐만 아니라 경로를 거쳐서 오는 시그널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받아지는 시그널은 어떻게 돼요? 임펄스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딜레이된 시그널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임펄스가 아니라 왜곡된 형태의 신호들이 많이 들어오게 중첩돼서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를 이렇게 중첩돼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간섭들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보이게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필터링을 통해서 처리하느냐 하는 것들이 오늘 배울 내용이 됩니다. 주요 내용들이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PT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베이시스 펑션에다가 채널 임펄스 리스폰스를 갖다가 컨볼루션한 형태다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죠. HT하고 요 베이시스 펑션의 시프트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PT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PT로 정의하려면 요거 여기서 시프트되지 않은 푸사이 T를 갖다가 우리가 PT로 정의했으니까 우리가 푸사이 T-KT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요거의 컨볼루션한 결과는 요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P의 T-K의 라지 T로 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정의했을 때 HT하고 베이시스 펑션의 컨볼루션 값을 갖다가 우리가 PT라고 정의했을 때 그때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PT-KT 이 부분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YT라는 어떤 시그널을 HT하고 XT의 컨볼루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YT-라지 T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HT 둘 다 T-라지 T가 아니라 하나만 T-라지 T로 바뀌어도 앞에 보니 T-라지 T로 바뀐다는 거니까 T-KT였으니까 뒤에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PT를 갖다가 PT의 PT-K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 T-KT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수식에서는 GT를 뽑는 수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T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T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심벌들, 그죠? 심벌들. 얘는 1, -1 이런 심벌들이 바이너리 시그널이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심벌이었잖아요. 그 심벌에다가 베이시스 펑션의 채널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컨볼루션한 형태의 우리가 새로운 펑션을 그게 이제 새로운 베이시스 펑션처럼 되겠죠. 그 펑션들이 이제 시프트된 형태의 새로운 베이시스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 GT를 갖다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베이시스 펑션이 아니라 새로운 채널과 합쳐진 그런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우리가 디지털 단에서 봐야 되잖아요. 샘플링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GT의 값을 갖다 우리가 이런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주기 라지 t마다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gm을 갖다가 g 값에다가 t 값에다가 라지 스몰 m에다가 라지 t를 집어넣은 값으로 샘플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주기 t에 따라서 샘플링한 값들만 뽑아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t에다가 스몰 m 라지 t 값을 집어넣습니다. 스몰 m 라지 t를 집어넣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pt의 함수에 m 라지 t를 넣은 걸 갖다가 우리가 샘플링한 값 pm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노이즈도 우리가 n 스몰 m을 갖다가 n에다가 여기다 mt를 집어넣은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어진 수식이 어떻게 되죠? gt가 이제 우리가 gm으로 우리가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ak에다가 ak도 얘도 지금 디스크릿 시그널이죠. 디스크릿 시퀀스에다가 pm-k가 될 거예요. 이거는 p의 m-k가 되죠. 이 부분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p의 라지 t로 묶어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m의 마이너스 k번째 인덱스를 가지는 디스크릿 시퀀스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m-k가 되고요. n의 m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수식은 뭐예요? 이거는 디스크릿 시퀀스의 컨볼루션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거죠. 여기서 a의 m승, a의 k승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승수가 아니라 여기 a1, a2 앞에서 봤던 요 a1, a2 모듈레이션의 인덱스를 우리가 서브 문자로 놨기 때문에 그걸 갖다 그냥 이번에는 k번째 보낸 심벌을 갖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여러분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번째 보낸 a 시그널과 그 다음에 베이시스 펑션하고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으로 표현되는 시퀀스의 샘플링한 거, 그거의 컨볼루션 결과가 결과적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간단하게 디스크릿 도메인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수신 시그널은 보내는 시그널에다가 보내는 시퀀스에 그 다음에 채널과 베이시스 펑션의 컨볼루션한 형태의 주어지는 시그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샘플링한 거, 라지 t에 대해서 샘플링한 거에 대한 컨볼루션, 이게 채널하고 베이시스 펑션이 합쳐진 거죠. 그거에다가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우리가 A의 K번째 심벌들, A1, A2, A3 뭐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런 심벌들을 우리가 보냈을 때 이 주어지는 수식은 PT를 하게 되고요. PT는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얘는 더하기 NT가 되는 거고요. 요게 지금 요 수식이었죠.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었는데, 주어지는 게 결과 GT였는데, 얘를 갖다 우리가 샘플링을 해주게 되면 어떤 수식이 주어지느냐? 얘를 우리가 동일하게, 요 값을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했을 때, A의 K의 요 값을 우리가 PM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PM에 대해서 컨볼루션한 결과에 대해서 플러스의 N의 M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G의 M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 시그널 값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M번째라고 우리가 정의했으니까 여기도 M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인덱스도 M으로 우리가 통일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그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럼 시간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PM 값이라는 게 뭐였죠? PM이라는 건 여기 HT하고 푸사이 T하고로 합쳐진 거예요. HT는 뭐였어요? HT는 여기서 정의된 이런 딜레이 되는 시그널이었죠. 이런 채널 때문에 주어지는 채널에서 무선 채널에서 이렇게 멀티패스 때문에 들어오는 딜레이된 이런 임펄스 리스폰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파이티는 뭐였어요? 파이티 정의는 뭐였죠? 파이티는 여기서 주어진 이 베이시스 펑션이었죠. 그러니까 요 시그널과 요 시그널의 컨볼루션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를 t라고 하고 딜레이가 있으면 이 시그널이 이렇게 딜레이 돼서 어떤 t보다 더 큰 시그널이 두 개가 ht하고 pi t의 컨버전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pt 값은 어떻게 주어진다요? pt 값은 요 라지 t보다도 더 딜레이된 어떤 시그널로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지 t에다가 요 딜레이된 값, 요걸 갖다 맥시멈 딜레이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값이 더해진 값만큼의 듀어레이션을 가지는, 타임 듀어레이션을 가지는 이렇게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여기서 이런 시그널들이 얘랑 컨볼루션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시그널들은 뭐 이런 시그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t고 여기가 tm이라고 하면 tm 플러스 t만큼의 길이만큼 딜레이돼서 이런 시그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이제 pt가 됩니다. 이런 딜레이된 시그널들을 가지는 pt 시그널,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시그널들을 보냈을 때 그걸 갖다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이 시그널들의 값들을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AKT 값이 클 때와 작을 때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어요. T 값이 클 때와 작을 때 석세시브 트랜스미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임펄스를 우리가 보낸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떤 임펄스 시그널을 보내는데 T 값이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클 때 이런 시그널들이 날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T고 2T, 3T, 4T 이런 시그널들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간격이 라지 T가 되겠죠. 이 값이 충분하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시그널이 어디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PT를 통과한다고 그랬습니다. PT를 우리가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PT는 어떤 거라 그랬죠? 베이시스 펑션하고 그리고 우리가 채널 임펄스 리스폰스의 딜레이된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T보다 큰 이런 시그널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 라지 T가 충분히 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지 T가 충분히 크게 되면 이 시그널들이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라지 T를 큰 값으로 생각해서 이거보다 좀 작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주어지는 값이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저 값하고 이 값하고 컨볼루션 값으로 주어질 테니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긴 값으로 놓고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렇게 라지 T 값에 대해서 여기 T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호, 앞에서 보낸 신호하고 뒤에서 보낸 신호들이 구분이 딱 되는 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1, 0, 뭐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이거 1, 0, 1, 0이네. 수신단에서 바로 왜곡 없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라지 T 심벌의 듀어레이션을, 심벌의 피리어드를 그걸 갖다 줄여보겠습니다. 줄인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심벌을 천천히 어떤 10, 110 총 우리가 5개 비트를 보내는 건데 5개 비트를 갖다가 어떤 4t라는 시간 동안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내냐면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5개 비트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죠. T 값이 이제 어떻게 주어졌어요? T 값이 여기서 T 값은 요게 라지 T가 되는 거죠. 이 값이 라지 T가 되니까 굉장히 짧아졌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러나 채널은 우리가 동일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죠. 채널이 동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채널이 동일하게 되면 요 쉐이프의 모양은 똑같겠죠. 똑같은 상태에서 결국엔 하이 데이터 레이스로 보내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 거의 한 2t 시간 동안 5개 비트를 이번에 보내는 거죠. 데이터 레이스 2배로 늘었죠. 더 빠르게 보내는 거죠. 심벌 피리어드가 작다는 거는 뭐예요? 신호를 빨리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수신단에서 시그널들이 다 겹쳐져서 보이겠죠. 수신단에서 시그널들이 다 겹쳐져서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그널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죠. 이 시그널들이 다 이렇게 겹쳐져서 그래서 어떻게 되겠죠? 얘가 1인지 0인지 이 지점에서 그 다음 보낸 것이 100, 10110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수신된 시그널들에서 결국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시그널들에서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심벌 사이에서의 인터페어런스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터페어런스 어몽 심벌들이라고 하고요. 석세시브 트랜스미션에서 나오는 거죠. 인터페어런스라고 하고요. 이걸 갖다가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라고 합니다. 심벌들 사이에서 자기가 보낸 연속적인 심벌들 사이에서의 그런 간섭이죠. 그런 간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인터심벌 심벌들 사이에서 인터페어런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좀 좁아서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심벌 빠졌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인터페어런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ISI라고 하고 줄여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나이퀴스트 필터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나이퀴스트 필터는 뭐예요? 나이퀴스트 필터는 우리가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PT를 정하는 거죠. PT가 어떻게 되면 어떤 형태를 가지면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가 존재하지 않게 되느냐입니다. 결과적으로 요 듀얼의 타임 듀어레이션이 실제로는 저 심벌 피리어드보다도 더 커야겠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중첩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퀴스트 필터는. 그 이유가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싱크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PT가 싱크 펑션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싱크 펑션이면 어느 정도까지 중첩돼도 괜찮은 거예요. 싱크 펑션이라고 하면 T, 2T, 우리가 3T라고 했을 때 어떻게 중첩돼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싱크 펑션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도 이쪽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생겨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1로 주어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내지는 싱크 펑션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보내질 거고요. 2t에서는 어떻게 보내졌죠? 1을 보냈죠. 1을 보내면 이렇게 여기 사이드 로브라고 하죠. 메인 로브와 사이드 로브가 있는데 사이드 로브들은 다 어디를 지나가요? 0하고 t하고 2t일 때 다 0을 다 지나가는 그런 값들을 가지죠. 그래서 요 2t일 때, t일 때, 0일 때 요 값들을 보면 1, 0, 1, 즉 1, 마이너스 1, 1 이런 디지털 값들을 잘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가 라지 t라는 심벌 피리어드를 가지고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가 이런 싱크 펑션을 주파수 영역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보이죠, 얘가? P의 F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고 우리가 마이너스 2t분의 1로 t분의 1로 밴드위스를 가지는 그러니까 0보다 큰 걸로 기준하면 2t분의 1의 밴드위스를 가지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정의했잖아요. 양의 부분을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밴드위스는 뭐가 되는 거죠? 2t분의 1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t분의 1로 주어지는 이 값은 RS, 심벌 레이시 되죠. 심벌 레이스로 우리가 밴드위스가 정의가 되게 될 것이고요. 최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레이스를 갖다가 RS의 심벌, 초당 심벌을 갖다가 보낼 수 있는 거죠. 초당 우리가 T 시간 동안 한 심벌을 보내지잖아요. 0, 그 다음 T 심벌에서 하나 보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레이스는 맥시멈 트랜스미션 레이스는 RS인데 그거의 밴드위스가 2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밴드위스는 원래는 RS하고 동일해야 되는데 그거의 절반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오소고날하게 싱크 펑션을 갖다 겹쳐지게 해서 요 심벌이 실제로는 요 심벌 나올 때 겹쳐지지만 실제로 그 시그널을 디텍션 하는데 문제가 없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 심벌 인터ference가 없도록 우리가 RS의 심벌 레이스를 가지고도 밴드위스를 2분의 RS만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떤 값이죠? 이 값이 이 절반에가 밴드위스는 우리가 이게 2분의 RS하고 같은 것이죠. RS의 값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이퀴스트 필터는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PT가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와 결과적으로 베이시스 펑션의 컨볼루션한 그 결과값이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임펄스 형태만 띄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싱크 펑션에다가 어떤 함수를 갖다가 곱해서 해도 여기는 이 값들은 다 0이 되잖아요. 임펄스잖아요. 이 값을 갖다 싱크 펑션을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샘플링 해주면 1, 0, 0, 0, 0, 0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 어떤 시그널들을 다 해도 요거를 항상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싱크 펑션에다가 요 GT 값을 갖다 싱크로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GT를 우리가 싱크 펑션으로 똑같이 놓게 되면 T분의 T로 놓게 되면 전체 나이퀴스트 필터 요 FT는 요 전체를 우리가 FT라고 하면 요걸 우리가 FT라고 하면 요 FT도 어떻게 되죠? FT는 그러면 싱크의 제곱이 되겠죠. 싱크 펑션의 제곱이 됩니다. 싱크 펑션의 제곱이 될 텐데 요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요 시그널에서 시간 t에 대해서는 항상 나이퀴스트 필터 형태를 가지고 제곱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겠죠. t, 2t 이런 값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죠? 요걸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여기서의 제곱한 거는 여기서는 두 개의 시그널을 컨볼루션한 결과가 나옵니다.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 결과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F의 T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본 시그널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요 시그널을 갖다 우리가 두 개를 컨볼루션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T분의 1, 여기서는 T분의 1까지 밴드위스가 여기서는 두 배로 늘어나죠. 밴드위스가 두 배로 늘어나는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T의 부분들이 제곱되니까 반전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사이드 로브들이 이렇게 돼서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시그널들도 모두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나이퀴스트 필터라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럼 우리가 밴드위스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밴드위스는 결과적으로 밴드위스 에피션시라는 거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 레이, 그렇죠? 트랜스미션 레이스를 밴드위스로 나눠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트 퍼 세컨드 헤르츠라고 우리가 놓고요. bps per 헤르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이퀴스트 필터를 사용했을 때 그때 우리가 밴드위스 에피션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밴드위스 에피션시가 2 심벌이라고 얘기를 하면 60 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맥시멈 레이스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맥시멈 레이스는 R이었죠. R 값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 밴드위스에다가 요게 가지는 심벌당 비트 64 펌은 어떻게 돼요? 2의 6승이잖아요. 요 M값이 64인데 얘는 2디멘전에서 6승이죠. 2의 6승이 64개죠. 그래서 우리가 심벌로 보면 인페이지 쿼드러트 두 개의 베이시스를 가졌을 때 64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88에 64. 그래서
총 8개가 이렇게 찍히는 시그널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런 게 전체가 다 있어서 16개 심벌들이 총 4개 4분면에 다 존재하니까 64개 심벌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2의 6승계가 됩니다. 2의 6승이 되고요. 한 심벌당 6개 비트를 보낼 수가 있게 돼요. 여기에 10, 1, 0, 1, 1, 1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하나가 더 들어가네요.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0, 0, 0, 0, 0, 0, 1부터 0, 0, 0, 0, 0, 1부터 시작해가지고 1, 1, 1, 1, 1까지 총 이런 비트들이 다 포함해서 시작되는 거죠. 0, 0, 0, 0, 0, 0, 0, 0, 0, 0 비트부터 시작해서 총 64개의 심벌들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총 6개 비트가 심벌당 들어가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이퀴스트 밴드위스 에피션시가 2심벌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값을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단위가 비트 퍼 세컨의 헤르츠 나눠준 값으로 12bit으로 우리가 BPS 값으로 BPS 퍼 헤르츠로 우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결과적으로 BPS 퍼 헤르츠로 표현되는 우리가 값을 갖다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맥시멈 레이스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